수업을 듣는 거야. 내가 얘기했던 거. 안 가져. 지금 23명 들어왔네. 공장. 공장.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능가경이 어렵나요? 쉽나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울까요? 이게 실천이 어렵고 이 대승경전, 특히 능가경은 부처님의 경지가 센터가 되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능가경, 부처님의 경지로 올라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 경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일반 꼭 일반 대중은 아니고 그 사람의 중생의 근기, 그러니까 스님이라도 중생, 그다음에 일반 사람 중생, 그 사람의 위치에서 올라오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달라요. 능가경은 그 부처님의 경지에 올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청자 대상들이 다 누구죠? 대부분이 보살 초지 이상들이에요. 이 대승경전. 대승경전이 어려운 이유는 대상의 수준이
벌써 보살초지 이상이고 부처의 경지에 다다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그때그때 중생들의 심적인 상태를 다 고려해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승경전은 방편설이 아니고 그 부처님의 열애의 경지를 곧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 경전은 방편설이에요. 열애의 경지를 설할 마음은 전혀 없어. 어떻게 해서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까를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대승경전이 똑같은 초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경전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면 대승경전은 초지보살, 육지보살 이상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딱 쳐버리는 것이 있고, 그런 마음 자세가 있고, 하나는 이 경전을 끝까지 다 이해하고 여러 번 보게 되면은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있는데, 나는 경전을 공부할 때 이 두 번째 자세를 택했어요.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같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내가 이해하면은 조금 더 가까워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서 전체가 조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단 중지가 필요해요. 판단 중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능가경의 7장 가운데서 이제 1장도 안 끝났어요. 이제 서론도 막 끝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경전의 특징이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반복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경국스님이 있는데, 정면에서 바라본 경국스님,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뒷면에서 바라본 경국스님, 가까운 사람이 말해주는 경국스님, 그 다음에 먼 사람이 말해주는 경국스님, 싫어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경국스님,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경국스님,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실체에 가까워지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이 전체적인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이 산스크리트로 3번을 읽었는데, 3번째를 다 읽고 나서 내가 느낀 느낌이 뭐냐면은,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사파이어를, 그거를 진주로 만든 줄에다가 잘 깨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을 치장한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도 루비도 진주도 깨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 능가경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아직 감상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 감상은 언제 할 수 있게 되냐면, 이 학기가 이제 2학기 때 이제 능가경이 계속 되거든요. 2학기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영락이 깨어진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야 돼요. 부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죠? 삼마승직업. 한 학기 기다리는 거, 그런 것은 삼마승직업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이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보여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강의한 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안 갔는데 이제 한번 텍스트를 읽었으니까 내가 이제 주관적으로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줘 볼게요. 이제 저번에 그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이 시계는 6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먼저 질문이 뭐냐면은 대보살이 부처님에게 몇 가지의 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배경에는 무엇가 깔려 있느냐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생멸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배경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식에는 몇 가지 종류의 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칠판 보이나요? 윈냐남 식에는 우빠띠, 스티띠, 니로다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빠띠, 생, 스티띠, 머무를 주, 니로다, 멸. 그래서 식은 일어났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소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어난 식과 머무르는 식과 멸하는 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이 사이클이 생주멸인데 그러면은 요거 한 찰나에 생주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차례의 식하고는 얘하고는 이 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철학적으로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좀 더 실천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차를 타고 왔잖아요. 차를 타고 왔는데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서 물을 확 끼얹어 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야.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차가 그렇게 잘생긴 차도 아닌데 아무런 미안함의 그 표시도 전하지 않고 그냥 딱 갔다. 그러면 이 운전하는 사람 어떤 말이 나오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쌍시옷자가 나오죠. 아니면은 보상하면은 아이 참 매너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참 못 배워먹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자기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나는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그 옆에 차 타고 가는데 물이 완전히 앞에를 막아가지고 차가 멈춰야 되는데 뒤에 차가 오고 있잖아. 멈추면 또 뒤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기분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나빴죠. 기분이 나쁘고 놀란 그 다음에 쌍시업자가 날아오는 그 시기 있어요. 그 시기 다음 시간에 공부하러 그 10분 후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식과 지금 공부할 때 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충돌? 충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공부하려고 할 때 이 공부할 때의 시기 아까 10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움과 경악스러움의 시가고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네? 자, 생겼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데 다음에 식에게 바톤을 건네죠. 어떤 바톤을? 그 경악과 놀람의 바톤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 생주멸 하면서 10분 후까지 그게 계속해서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상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식이 생주멸을 하는데 상속하는 힘이 있어요. 그 상속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뿌라반다라고 그래요. 뿌라반다가 상속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생주멸이 있지만 상속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지면서 다음 찰나로 계속 캐리온 이렇게 바톤을 전해주는 식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일상생활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안 좋은 감정은 그 뒤에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다시 그 생각을 떠올리면 그러면은 이제 더군다나 등이 아픈데 그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그 두 개가 부딪혀 버리면 이 등이 아프다는 식의 상속과 그 다음에 그 놀라운 식의 상속 두 개가 부딪히면 증폭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감정이 폭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등이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쾌락하고 활락해. 그 활락한 식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악스러운 식하고 만나면 이 편안하고 활락한 식이 더 강하면은 거기에 흡수가 되어 가지고 그냥 그게 씻어져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경악스럽고 놀라고 안 좋았던 일상생활의 상태를 지금 내 몸과 마음을 그보다도 더 편안한 상태, 수카와 삐띠, 희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어 가지고 이 충격을 흡수해 가지고 마이너스 혹은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명상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은 식의 상속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은 생주멸하면서 계속해서 상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상속하는 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게 수행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속하는 식을. 두 번째로는 이 식에 드러난 모양으로서의 식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락샤나라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는 뿌라반다는 상속이고 락샤나는 모양이에요. 그 식이 가지고 있는 모양 컬러가 있어요. 화남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고 행복이라는 그런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식에는 각각 무엇에 대응할 만한 모양이 있어요. 무슨 화나고 기쁜 것에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것에 어떤 특성과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계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로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락샤나 우빠띠 일어날 때의 모양과 락샤나 스티띠 멈췄을 때의 모양과 니로다 락샤나 니로다 락샤나 이게 소멸할 때의 모양 그래서 모양으로서가 그렇게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으로서 생주멸과 상속하는 에너지라는 측면에서의 상주멸 이렇게 조합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6가지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식이 있고 또 식에 이제 어떤 3가지의 종류가 있냐면 프라브르띠 그다음에 까르마 자띠라고 하는 3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프라브르띠는 그것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다음에 그래서 한문으로는 움직일 전으로 해서 전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움직이는 굴러가는 모양이
있고 굴러가는 모양이 있고 두 번째로는 까르마 락샤나 업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죠. 지금은 이 모양이라는 측면이 세 가지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 모양이 세 가지인데 굴러가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업이라고 하는 식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자띠락샤나 굴러가고 업이 있는데도 본성이 변하지가 않는 그런 청정한 상태의 그런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비유를 안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할까? 이 비유가 100% 맞을지 모르지만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출가해서 10년 전에 86년도에 출가했는데 86년도에 출가한 보온사에서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의 스님이 있는데 그러면 누군지 다 알겠다. 그 세 분이 있는데 내가 인도로 스리랑카로 공부하기 전에 이 세 스님을 우리 사제 스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무 같이 화합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출가했다. 사제 스님들이 그럴 정도로 정말로 잘 이렇게 친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정말 남이 봐도 부러울 정도로 친형제보다도 더 친하게 그렇게 세 형제가 지냈어요. 이제 자, 이러한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이러한 모양이 내가 2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오니까 나도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따로 생기고 다른 두 스님도 뭐 사무장, 그다음에 공양주, 신도가 각각 생겼어요. 그리고 그 25년 동안 그 스님들이 더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세월이 멀면 그다음에 친함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함이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친한 사람이 다른 스님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자, 이것을 이 세 개의 상 중에서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모양. 이 모양은 다 모양인데, 거기는 전상, 그 다음에 업상, 그 다음에 진상 가운데 이 변한 것이 뭐가 돼요? 전상이야. 다르잖아. 모양이 벌써 달라졌잖아. 처음에는 아주 친했었는데 이제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소 닦고듯이 대면대면 해죠. 버린 거예요. 요게 전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두 스님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2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나는 이제 공부만 했으니까 단순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반갑고 친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옛날과 같이 똑같이 나는 돼야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 25년 동안 벌써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옛날에 그 가까웠던 친했던 생각은 이제 다른 데로 다 옮겨 가 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그 친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건 무슨 상이에요? 이 세 개 중에서 얘기해야 돼. 전상, 업상, 진상 중에서 진상이야. 그 본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소에 따라서 변하기도 해. 그래서 나는 자꾸 가깝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은 내가 너무 가깝게 얘기하면은
이제 나이 따지고 소열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하게 돼. 시시비비를 하게 되면은 무슨 모양이 생기죠? 시시비비를 따라서 업상이 시시비비를 따르면서 업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업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감정과 시비가 충돌하게 돼. 그러면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한 그 감정 위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느냐면은 시비를 따지고 올레크를 따지고 그 다음에 부딪혔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덧붙여지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무슨 상이 생겨요? 에이, 참. 아까 전장 나왔으니까 지금 시비 그 다음에 호오 이런 것들은 탐진치하고 관련되고 탐진치하고 관련된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 행위가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상이야. 업상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친했던 감정이 사라질까요? 남을까요? 에? 자,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진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예전에 그 친한 감정은 변하고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남을까요? 이게 나는 남아있어. 나는 남아있는데 저 두 사람은 너무 바쁜 일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사라졌어.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진 게 아니고 묻혀진 거예요. 그 묻혀 있다는 것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진상은 변하지 않는 거. 전상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거. 업상은 단순히 변하는 걸 업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있는 것을 그것을 업상이라고 해요. 탐진치로 인한 행위가. 그러면 탐진치로 인한 행위가 있으면은 예전에 그 좋았던 감정은 이 감정이 덧붙여지니까 변하게 돼. 근데 실제로는 변한 게 아니게 이거는 요대로 있는데 그 위에다가 덧붙여진 거야. 덧붙여진 것을 털어내면 그러면 그 진상이 남는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유가 명확한 건 아니고 그러면 진상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진상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서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다음에 개와 고양이 다 비춰지지만 이 비추는 성품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그거는 변하지가 않죠. 비추는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비추는 그 마음에 개를 비추게 되면은 개 모양이 남고 여우를 비추면 여우의 모양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우와 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다르니까 여우와 개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건 전상이지. 다르니까. 그러면 업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업상은 여우와 개를 보면서 개를 가까이 하고 여우를 멀리하면서 몽댕이를 쫓아가 가지고 머리를 탁 때려 가지고 잡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업상이에요. 그래서 업상과 전상과 그 다음에 진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업상과 전상, 진상 어느 것이 진짜예요? 에? 왜?
그냥 진짜니까 진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러하니까 진짜다라고 설명이 들어가야지.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묻혀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지만 잠재 있어가지고 언제 그게 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쪽으로 해서는 다른 사람이 진실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완전히 다른 학파를 납득시킬 수 없고, 거울은 주체니까 스스로의 본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예요. 그 거울에 비춰진 그런 여러 가지의 사물들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춰진 거지. 그런데 거울 자체에 비추는 성품은 그건 스스로의 것이니까 그게 진짜다. 비춰진 것은 그거는 계속해서 변하면서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가 이제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의 진상.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나중에 논쟁의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추었을 때만 드러나기 때문에 거울에 비치는 성품은 비추었을 때만 드러나지. 거울의 성품은 비출 때만 드러나요. 비추어져야만 거울의 성품이 그것이 진짜라고 알기는 너무 어려운 거지. 거울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추는 성품으로 대상이 있어서 비춰줘야만 걔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가 쉽죠. 그러니까 알기가 더 쉽지. 왜냐하면은 이 거울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물들을 비추고 살고 있어.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한 번만 되돌이켜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어쩌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 거울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대상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작동하는데 오히려 보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진상이라는 게 정상일 때도 작용을 하는 거고, 그렇죠. 작용을 한다기보다도 비추는 거죠. 비추는 거죠. 전상에도 비춰지고 업상에도 비추는 거죠. 사실 비춰주는 작용도 하지만 진상은 전상과 업상에 물들지 않는 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치우면 드러나는 본체로서의 진상이 더 그렇죠. 그게 치우면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춰주는 작용과 물들지 않는 작용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상과 업상이 아무리 뒤덮어도 그냥 항상 본체는 그 물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물이 그렇기 때문에 진이다. 그런데 앞에서 집에는 상속의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속의 특징이 있고 모양의 특징이 있고, 지금은 모양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의 특징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상속의 특징이 있다는 게 진상에 대해서는 확연히 느끼고 있는데 상속이 된다는 것 자체는 식의 어떤 또 작용이 하나님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다가오진다는 거죠. 작용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네. 스님이 오늘 혹은 일주일 안에 안 좋은 사건이 있다면 그게 가끔가다 떠오르지 않나요? 그거는 그게 상속이라. 그러면 그냥 상해 작용일 뿐이지. 아니지. 그거는 상속이지 상해작용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상속과 상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속은 어떤 측면, 그 식이 다음으로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상속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속이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느냐? 그러지는 않은데 이렇게 골라서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 상속이라는 측면만 이제 잡아서 얘기하면 시계의 상속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한 찰나에 사진을 딱 찍어서 모양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시계 락샤나 모양의 측면이다. 그리고 그 락샤나가 모양이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상과 굴러가는 상과 그다음에 업상과 업에 의해서 더 깊어져 가는 상과 그다음에 진상과 업에 의해서 물들지 않는 상,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데 이제 이것을 간략하게 둘로 나눈다면 이제 이런 모든 식들을 간략하게 둘로 난다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알라야식과 그 다음에 알라야식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8식과 1식에서 7식까지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8식을 여기에서 크야띠 현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에서는 왜 현식이라고 했는지 중국 사람들이 크야띠 빈야나를 현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크야띠 이걸 직역하면은 크야띠 뭐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빈야나 뭐뭐라고 칭해지는 식 이제 요게 이제 직역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크야띠 빈야나를 현식이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별사식이라고 1식부터 7식까지 했는데 요게 원전으로 바스투, 프라띠, 비칼파, 빈야나예요. 자, 그래서 바스투는 대상이에요. 우리 식은 대상과 함께 일어나잖아요. 바스투, 대상, 대상에 프라띠, 대하여, 비칼파, 분별한 빈야나, 식. 대상을 보고 분별한 식. 이거를 분별사식. 번역 잘 됐네, 이거는. 그래서 대상을 보고 분별한 식. 한국으로 번역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겠네. 대상을 보고 분별한 식.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떤 측면이냐 하면은 현식이라고 하지 않고 알라야식이라고 그냥 하면은 알라야식은 내 마음속에 있는 종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종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세계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로 보여지는 그 식,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실론 쪽에서 대승기실론 들어봤죠? 대승기실론이 주로 인용한 경전들이 어떤 경전인지 아는가요? 지금 여기 말하는 능가경,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에 공부했던 십지경, 이 능가경, 십지경에서 대승기실론이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논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대승기실론에서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국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진상이나 열애장심이 일체처에 있으면서 물들지 않고 의성이 스스로 자제, 신뢰함이며
업상이나 근본 문명의 바람이 고요하면서 동을 일으키는데 이 동이 곧 업상으로서의 아래하식의 극미세상이다. 미세상이다. 전상이란 앞에 업상에 의지하여 정변하며 능연 능연과 소연, 능연과 소연을 이루어 칠전인식을 승하는 것이다. 또 고요하면서 자, 잠깐만.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업상과 진상과 그 다음에 전상을 이 대신기술론 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열애장심이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아래야식의 아주 극히 미세한 의식이 생기는 것이 업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12연기를 보면 무명에 의해서 행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초기경전에서는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misunderstanding,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그래서 행위를 해서 업을 짓게 된다. 무슨 오해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하고 죽을 것이 있고 참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그런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생각 때문에 마음을 일으켜서 행위를 하고 이것이 탐진치와 함께 하면은 그 행위가 뭐라고 한다고요? 업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아주 이해가 분명하게 되죠. 이 공식을 여기다가 한번 다시 대입하면 업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래서 어떤 탐진치와 함께 행위를 한 것이 아래야식에 남아있는 것이 업상이다라고 되는 것이고 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업상이 업을 일으켜서 아래야식에 남아있던 것이 불러가지고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객체 둘로 나뉘어지게 능연과 소연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것이 그 둘로 나누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이 아래야식 이 팔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제7식이 바로 전상이다 라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또 고요함에서 동이 일어남을 업이라 하고 내에서 외로 향함을 전이라 하며 열의 장심은 증거함이 없으니 이를 이름하여 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삼상이 이름은 다르나 모두 일심으로써 수용과 불변의 이의에 따른 것이니 진심이 불변인 그대로 수연함이 전상과 업상이요. 자, 이게 어렵죠. 그런데 아까 내가 설명한 것으로 해봐요. 이 세 상이, 세 모양이 이름은 다르나 다 하나의 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체가 인연을 따르고 인연을 따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둘로 나눠지는데 거울과 같은 것은 인연을 따르나요? 따르지 않나요? 인연을 따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 앞에 나타나는 굴러가는 전상과 업상은 인연을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인연을 따르나요? 그래서 수연은 인연을 따르는 것은 전상과 업상이고 그 다음에 진상은 인연을 따르는 두 가지의 뜻에 있는 것이니
진심이 불변인 그대로 이 진상이 변하지 않는 거울과 같이 물들미 없는 청정한 그 상태로 그런 상태로 전상과 업상을 비추어 주는 것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전상과 업상이다. 물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전상과 업상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상과 업상을 비춰주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물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진상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 안 되면은 한 두세 번 더 들으세요. 그렇게 이 대승기실론의 이 부분이 많은 대승기실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알고 이 세상에 어려운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어려운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맑은 거울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현식도 마치 여기서 알라야식도 또 그러하다라고. 그래서 현식과 분별사식, 제8식과 1식부터 7식까지 이 두 식은 서로 체가 다르지가 않아서 서로가 인이된다.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상전 스님, 광덕 스님. 필식이 있는 아니 여기에서 이 8식과 1식부터 7식까지는 이거랑 근본체가 다르지가 않아서 서로가 서로의 인이 원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윤곽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해줘요. 안 됩니다. 안 돼? 윤곽에도 안 될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수용 아닙니까 이게? 8식이 투사된 것이 분별사식이야. 70입니다. 인과관계 구조. 이건 인과라고 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분별사식이 8식이 투사한 거니까 분별사식은 저기 무엇이냐 8식은 분별사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분별한 것들이 다시 또 떨어져 가지고 8식에 고여 앉으니까 8식이 더 풍부해지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 분별사식은 8식의 인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서로가 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대해여 현식은 예요. 현식은 생각할 수 없는 풍습의 정변함이 원인이 되고 분별사식은 경계를 분별함과 무시일의 희론의 습기가 인이 된다. 여기에 원전을 보지 않으면 이 말이나 이제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현식 80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훈습이 변한 것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분별사식은 경계를 분별한 것과 오랜 동안 실온에 쓰기가 원인이 된다. 이 두 개의 차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요? 이거만 봐가지고 알겠어요? 좀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전을 보자고요. 따뜨라 크야띠 빈냐나 요게 팔식 현식이죠. 여 팔식이 마하마떼 아찐띠야 찐따가 생각이에요. 아찐따 생각할 수 없는 바사나 그 습기 훈수 이 바사나를 우리 예전에 강원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초발심 작용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새벽에 산길을 걸어갈 때 자기도 모르게 비가 온 것도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옷에 습기가 젖는 것처럼 훈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기에 습관이 그렇게 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와사나라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 생각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내 그 와사나 그 훈습이 파리나마 전변 변화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팔식이고 와스투 프라티비칼파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계를 비사야 비칼파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 원인.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나를 보죠. 그래서 그 경계를 분별한 식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아나디칼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프라판자 경계를 분별한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프라판자 프로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확장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국민학생이 한 소녀를 봤어. 너무나 이제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은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여학생 모습을 그리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지? 내일 어디에 놀러 가자고 할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요리를 하는 거죠. 재료는 뭐예요? 소녀예요. 그래가 소녀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뿌라빤짜 그 희론이라고 하는데 의식의 어떤 대상에 대한 확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에 주어진 그 식을 가지고 확장해서 생각하는 그 습기가 원인이 됐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보자고요. 자, 분별사식은 대상을 보고 분별한 것을 가지고 망상을 일으켜서 막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분별사식이고 그 다음에 크야티빈야나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래전부터 무시 이래의 그 습기가 모여져서 그 습기가 전변하는 것이 원인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다르죠. 두 개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팔식은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그 훈숙된 것이 다시 말해서 기억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모인 것이 그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전변한 것이 그것이 팔식이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억들이 모인 것이 팔식이에요. 그 다음에 분별사식은 뭐냐면은 경계를 대상으로 해서 인식한 것, 분별한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량하는 것을 분별사식이라고 한다. 분명히 다르죠?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이제 되는 거예요.
현식은 분별 사실 같고 분별 사실은 그 오랜 습기 그거 가지고 분별 사실을 해. 현식 다시 얘기해봐요. 현식을 가지고 제 안에 있는 현식을 가지고 분별 사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지. 분별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지금 봤어. 네. 그 경계를 봐서 의식이 생겼잖아. 그 의식이 제가 가지고 있다는 현식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곧바로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서로 엉켜버리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데 똑같다라고 막 주장을.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분리하고 있는, 분리를 해서 인과 과가 되는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식을 그렇게 대입을 해버리면은 이 두 개가 차별이 내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보는 경계는 바로 현식, 알라야식의 투사물이죠. 그렇지만 투사가 되었을 때는 투사된 모양과 그 다음에 알라야식 과가는 벌써 전식 바뀌어졌어. 이걸 지금 이걸 구별해내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고 계속 공부를 해야지. 왜 했는지 이 경전의 뒷부분에서 이제 알아야 돼. 일단 구별할 때는 구별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체가 될 때는 동체가 되는 걸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면, 이 세계가 존재하다면 이 세계로 인해서 뭐가 사라지지 않죠? 생멸이 이 세계로 인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이 세계로 인해서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계를 만들어낸 그 종자가 뭐예요? 바로 현식, 알라야식이에요. 그 식이 그러면은 멸해야 이 세계도 없어지니까 탐진치도 생멸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식을 멸하려고 하기 위해서 식의 종류를 이렇게 넓게 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이 멸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대여 아래아식에 허망하게 분별하는 각가지 습기가 멸하면 곧 모든 감각기관의 식이 멸한다. 이것을 상멸이라고 한다. 대여 상속멸이라 함은 이른바 의지하고 있는 원인이 멸하고 반영하는 것이 멸하는 것으로 이를 곧 상속멸이라고 한다. 의지하고 있는 원인이란 무시일의 희롱과 허망한 습기이고 반영하는 것이란 자기 마음에 보이는 분별 경계를 말한다. 자, 오래간만에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 가보니까 방 안에 막 냄새가 나. 그래서 냄새가 나는 데 보니까 쥐똥들이 막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쥐똥을 열심히 치웠어. 다음에 일주일 있다 또 가니까 냄새가 나. 뭐 때문에? 쥐똥 때문에. 또 치웠어. 이래가지고 그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럼 뭘 잡아야죠? 쥐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상멸이라고 하는 것은 쥐똥을 치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상속하는 것이 계속해서 뒤에서 계속 발생해. 상속하는 것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는 식이 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멸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방이 지저분한데 쥐똥부터 치워야지. 그냥 쥐똥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쥐가 어디 있어 그거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면은 더럽잖아요. 먼저 위에부터 치워야 돼. 상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쥐가 어디 있는지 이제 쥐를 잡아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상속멸이에요. 그러면은 상멸과 상속멸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자고요. 나는 한글만 봐가지고는 내가 번역을 해놓고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따트라 사르바인들이야 빈야나미로다. 거기에서 마하마떼 야두따 알라야 빈야나스야. 알라야식의 아붓다 붓다가 존재해요. 붓다 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빠리깔 빗다 두루 분별함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해요.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 뭐 때문에? 분별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데 두루 분별함으로부터 발생한 와사나, 이 훈습이 어떻게 된 거냐면 와이찌뜨리야, 종종의 여러 가지의 종류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종류의 훈습이 어떤 훈습이냐면 분별로 이루어지는 훈습인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스야, 알라야식의, 그러니까 알라야식이 본래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별로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종류의 훈습이 소멸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르바인들이야 6가지 감각기관의 윈냐나 육식이 멸하게 된다. 그래서 육식이 멸하려고 하냐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무엇이 멸해야 되느냐면은 알라야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분별로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훈습을 멸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육식이 멸하려면 훈습이 멸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락샤나리로다. 이것이 모양이 이제 소멸한 거. 락샤나, 모양이 소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프라반다리로다. 상속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하마떼 대해여 야스마쩌 프라바라따 때. 그래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야스맛 이띠 마하마떼 얏 아시라에나 얏 알람다에나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은 아시라야 소의 의지처가 되는 것과 알람바나 대상이 되는 것이, 그것이 멸하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상속멸이다. 그래서 의지처와 대상을 멸하는 것이 상속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의지처가 되고 무엇이 대상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따트라 얏 아스라야, 의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나디깔라
무시 이래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프라판자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을 한 나우슬야 바사나 그 다우슬라 그러니까 허망한 와사나 습기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위처가 되는 의지처가 되는 것은 무시 이래로 분별한 허망한 와사나 습기이고 야달란바람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스바찌타 드르시야 윈야나 위샤야 빛깔바 내 마음에 스바찌타 드르시야 보여지는 식 그것이 비샤의 경계를 분별해서 내 마음에 보여지는 식 6가지 식을 말하는 거죠. 경계를 분별해서 내 마음에 보여지는 식이 그것이 알람바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에 와샤나 훈수 그 훈습은 의지처가 된다. 훈습은 의지처가 되고 경계를 분별해서 내 마음에 보여진 것은 그것은 대상이 되는데 훈습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보여진 의식의 경계 그거를 다 멸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속멸이다. 자, 그래서 상멸과 그 다음에 상속멸의 차이는 뭐냐면은 상멸은 지금 현재 감각기관의 식이 멸하면 어떻게 해서 아레아식의 훈수한 것이 멸해서 요거를 상멸이라고 하고 상속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멸해야 되는데 팔식으로서의 습기와 내 눈앞에 보이는 일식부터 육식까지의 경계와 육식과 팔식과 육식 양면으로 다 멸해야 뭐가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상속이 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속을 멸하는 것은 상을 멸하는 것보다도 더 쉽지가 않죠. 대상의 분별 사식으로 그렇죠. 우리 좀 휴식을 15분간 취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약간 머리에 쥐가 나나요? 자,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그냥 분별 사식의 면이 상멸과 상식멸 한번 더 해주십시오. 아니,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신도가 지금 잘못하면 이거 못 끝낼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네. 대여 만약 진흙 덩어리와 미진이 다르지 않다면 진흙 덩어리와 미진의 분별은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다. 대여 전식과 장식이 만약 다르다면
장식은 전식의 인이 아니오. 만약 다르지 않다면 전식이 멸하면 식도와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이나 그 진상은 멸하지 않는다. 왜 또? 배예요. 비유하면 진흙덩이와 원자가 다르지도 않고 같은 것도 아닌 것과 같고 금과 장식무도 또한 이와 같다. 배예요. 만약 진흙덩이와 원자가 다르다면 원자로부터 진흙덩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실은 원자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다르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흙덩이와 그러니까 이 땅과 그 다음에 땅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관계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니냐면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원자로부터 땅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원자로부터 땅이 이루어졌으니까 다르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같다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읽어보세요. 배예요. 만약 진흙덩어리와 미진이 다르지 않다면 진흙덩어리와 미진의 분별은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다. 배예요. 전식과 장식이 만약 다르다면 장식은 전식의 인이 아니오. 만약 다르지 않다면 전식이 멸하면 식 또한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이나 그 진상은 멸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진흙과 원자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진흙과 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둘이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진흙은 진흙이고 원자는 원자예요. 그러니까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원자로부터 진흙이 이루어진 건데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아까 저 스님이 얘기한 이 나의 6가지의 그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알레아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고로부터 만들어졌지만 같다라고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전식과 장식이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장식이 전식의 인이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전식과 장식을 다르게 이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도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장식이 전식의 원인이 된다, 해투가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알라야식과 그 다음에 전식과의 관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라야식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겠어요? 알라야식은 그건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건데 세계의 학파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라야식은 청정식이다 라고 보는 그런 학파가 있고 알라야식은 진망화합식이다 라고 보는 학파가 있어요. 여기서 진망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진망화합식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라야식은 망식이다. 그러니까 알라야식은 싹 소멸되어져야 되고 소멸되어지고 남는 것이 바로 아말라, 무구식, 백정식, 제구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파가 있어요. 중국에 3가지 학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알라야식은 완전히 안 좋은 것 깨끗이 소멸해야 된다. 알라야식은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 그래서 거짓이 떨어져 나가면 참이 드러난다. 알라야식은 완전히 청정하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게 여러분들의 뜻에
두 번째가 뭐죠? 진망화. 진망화. 그리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 있나요? 이제 일반적인 견해가 진망화합식이에요. 중국에서 지지하는 그런. 그래서 이 알라야식에서 망이 사라지면 진, 대원 경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식의 이제 학설이죠. 그럼 진이 뭐고 망이 뭐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진상은 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알라야식에 있는 여러 가지 종자식, 분별식 그런 것들은 망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은 알라야식이 가지고 있는 참된 모양,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라야식을 뭘로 본다고요? 그걸 자아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전식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업을 이제 일으키는 거야.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탐진치가 발생하면서 업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대여 식의 진상은 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다만 업상만이 멸한다. 만약 진상이 멸한다면 장식도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장식이 멸한다면 곧 외도의 단멸론과 다르지 않나. 대여 저 모든 외도는 말하기를 경계를 취하여 상속식이 소멸하는 것을 곧 무시일의 상속식이 멸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 경계에 대한 상속식이 멸하는 것이 그것을 무시일의 훈습이 멸하는 거하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멸한다고 해서 본질이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이 만약에 다 멸해서 그래서 백정식만 남는다라고 하는 학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장식이 멸한다면 그러면은 단멸론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개가 갸웃거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 장식이 멸하지 않는 상주 불변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아뜨마하고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죠. 자, 계속. 대여 모든 외도는 말하기를 상속식은 만든 자로부터 생긴다고 하고 안식이 물질과 빛이 화합하여 생긴다고 하지 않고 오직 만든 자가 생긴 원인이라고 한다. 만든 자란 무엇인가? 그들은 승성, 신화, 자재, 시간, 미진 등을 말한다. 생각이 안 나네. 요거 신화는 아트마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재는 이슈바라 자재라고 하고, 시간은 깔라를 말하는 것이고, 미지는 이렇게 외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개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그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육파철학의 이름들이 다 나온 거예요. 육파철학의 이름들이.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이제 상키야, 두 번째 거는 이제 웨단타, 그 다음에 자제는 그거는 요가, 이제 깔라는 니아야, 뭐 그 다음에 미지는 승론. 그래서 이 세 개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육파철학에서는 각각 이렇게 이제 다른 것들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 소리를 바이브레이션으로 돌려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건을 연거푸 울리면서도 전혀 그 소리를 바꾸지 않는 것은 예의를 쌈싸잡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래서 육파 철학에서 말하기를 그 중에 한 학파는 이 프라반다 빈야나 이 상속식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어디로부터 생겼느냐, 최초에 어디로부터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이 베단타나 이제 상키아 쪽에서는 바로 최초의 식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뜸하고 그것이 바로 뿌르샤다. 아, 뿌르샤가 신하라고 번역을 했구나. 지금 여기에서 신하라고 번역한 것은 뿌르샤 말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최초의 뿌르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최초의 아뜨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 의식이니까 순수 의식에서 이 상속식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외도는 얘기하고, 그래서 이 식은 색과 성이 촉해서 그 다음에 안근과 그 다음에 색이 촉해서 안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다른 학파의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해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장식이 멸하면은 외도의 단멸론과 다르지 않으니까 장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외도에서는 그것은 아뜨마나 뿌르샤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능각에서 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뜨마나 뿌르샤와 같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외도의 그 단멸론과 그 다음에 외도의 신화론, 이 양쪽이 다 아니다. 능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대여 7가지 자성이 있나니 말하자면 직자성, 성자성, 상자성, 대종자성, 인자성, 연자성, 성자성이다. 직자성에서 성자성까지 7가지는 망식의 생멸신으로서 번뇌의 체성을 말한다. 능히 선악 등의 업을 집하는 까닭에 직자성이며 이미 지빈이 있게 되면 반드시 미래의 고가의 성이 있기 때문에 성자성이고, 이미 고가가 있으면 반드시 형상이 있으니 이를 상자성이라 하며, 이미 형상이 있으면 곧 4대 종성으로부터 생긴 것이니 대종자성이라 하고, 이미 4대가 있으면 곧 인연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인자성이라 하고, 연자성이라고 하며 성자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허망하여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생심에 따라 이름하였을 뿐이다. 자, 이게 뜬금없이 나타나니까 조금 연결이 안 되죠.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고 앞에서 질문이 뭐였어요? 프라반다 빈야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상속식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이 상속식이 7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7가지로 상속식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면은, 집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들의 업이 모이니까 집자성이야. 그러니까 선악의 업이 있으면 선악의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업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미래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래의 이 상속식이 발생하는 원인이고 이미 이제 그 고통이 있으면 그러면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자성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그 업에 악업을 지어서 악업의 과보를 받을 때 흉측한 짐승의 모습을 봤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상태에서 손과 발이 잘라진 상태로 태어나는 그런 과보를 받을 때의 그 상속식 그것이 바로 상자성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형상이 무엇으로 생기냐면은 4대로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4대 자성이라고 대종자성이라고 하는데 4대가 뭉쳐졌을 때 4대의 의식이 있으니까 그 상속식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4대는 인연이 화합해야 되는 것이니 인자성과 연자성과 인연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성자성 이 세 가지 있는데 인이 있을 때 바로 상속식과 연이 있을 때 상속식과 그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 상속식 이런 식으로 해서 7가지의 식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식이 발생하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7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뿌루샤나 혹은 이시바라나 아뜨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아무런 반응이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한 대하여 7가지 징계가 있나니 말하자면 마음으로 행하는 것, 지혜로 행하는 것, 이견으로 행하는 것, 이견을 추월하여 행하는 것, 보살지혜를 추월하여 행하는 것, 열애가 행하는 것, 열애가 스스로 깨달은 바른 지혜로 행하는 것이다. 심소행으로부터 열애 자등성지까지. 자등성지까지의 7가지는 진실이다. 제1의로서 그 도리는 도리 아니나 행하는 자의 증득한 수준의 우열에 불과함이 있기 때문에 7가지로 그 차제를 구분한 것이다. 소행은 경계인데 이는 증득한 자리에서의 경계라는 의미다. 따라서 소행은 곧 소행 경계이다. 초가신 보살이 열애장심의 연함을 심소행이라고 한다. 이지보살부터 지혜를 일으켜 진여에 연하는 까닭에 지소행 지소행이라고 한다. 칠지보살은 진여를 표중하여 이종모화를 변한 까닭에 이견소행이라 한다. 팔지보살은 이승에서 보살 칠지까지를 뛰어넘는 까닭에 초이견 소행이라고 한다. 보살 구지를 일자지라 하고 보살 십지는 보살 구지를 뛰어넘기 때문에 초자지 소행. 소행이라고 한다. 열애 소행과 열애 자증 성지 소행은 불지에서의 소행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의 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주어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것은 업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7개의 식은 뭐예요? 보살 초지에서 그 다음에 열애지까지 단계로 돌아가면서 본래의 열애장심으로 돌아가는 그 7가지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초지, 이지, 칠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상태를 각각 7가지로서 심소행, 지소행, 이견소행, 초이견소행, 초자지소행, 열애소행, 열애자증지소행으로 해서 얘기하고 이때에 각각 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지를 수행할 때에 이러한 상태의 다른 식이 상속식이 있고, 업을 지었을 때에 앞에서 나온 7가지의 다른 상속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는 업으로 타락하는 그 식의 7가지와 하나는 수행을 통해서 열애지에 올라가는 데까지의 7가지 식, 이렇게 해서 이 능가경에서는 14가지의 식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식을? 상속. 지금 이 14가지는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상속하는 식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초지에서 이지에서 칠지에서 죽으면 다시 태어날 때 어디로 가요? 상속하기 때문에 다시 그 지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초지 이상부터는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안 내려가요. 다시 태어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상속이라고 하는 식의 종류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다부터 주제가 이제 상속식과 그 다음에 그 상식과 그 2가지 모양의 식과 상속식과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상속이 위로 아래로 7개씩 예, 상속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면 오늘 다 끝낼 수 있겠다. 옳지. 1학기 끝나는데 멋있게 딱 마쳐야지. 대여, 이것은 과거, 미래, 현재 일체 열의 응공 정등각의 법자성이고 으뜸가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열애는 세간 출세간에 가장 뛰어난 법을 성취하며 이 성스러운 지혜의 눈으로 고유한 모습과 공통된 모습에 들어가 여러 가지 법을 세우고, 그 세운 법은 외도의 나쁜 견해와 같지 아니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과거, 미래, 현재 일체 열애의 법자성이고 으뜸가는 마음이다. 제1이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 출세간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해안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의 자상과 공상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법을 세우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1이심 빠라마 아르타 흐르다얌이라고 하는 제일 일이 되는 흐르다야, 핵심이 되는 그 마음이 그 무엇인가 라고, 무엇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7가지의 그 진재의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그 7가지 초지에서부터 그 다음에 열애지까지, 그래서 그 열애지까지 7단계를 거쳐오는 상속식의 마지막 그 상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열애의 가장 핵심되는 참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대여, 무엇을 외도의 나쁜 견해라 하는가? 말하자면 경계는 스스로 분별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범부 중생이 자성의 진재에서 유와 무를 모아 2가지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대여, 내가 지금 마땅히 설하기를 만약 경계가 혼과 같이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면 곧 무명, 달의 업의 연기가 소멸하여 분별된 삼류의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하리라. 그러면 열애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줘. 그 무엇을 열애의 마음이라. 그럼 열애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는가? 경계가 자기 마음, 자기 알라야식에 의해서 투사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유와 무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착하다, 어떤 사람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덕스님,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질에서는 없는데 현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도의 나쁜 견해가 뭐냐면은 현상에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외도의 나쁜 견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열애가 말하는 그 핵심이 되는 그 경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내 업이 투사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업이라고 봐야 되지. 바깥에서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보지 않으면 그러면 무명과 그 다음에 애착과 업, 아비짜, 탄하, 까르마 이게 소멸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선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런 비슷한 그 근원이 바로 이 능가경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선악이 투사된 것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다 라고 보면 무명가래 업이 연기가 소멸하게 되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거를 바로 파라마타 흐르다얌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마타 진재의 핵심 열애가 깨달은 참된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 또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보인다고요? 열애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열애에게. 중생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No. 중생에게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생은 믿기가 어려워. 누구에게 그렇게 보인다고요? 열애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전부 다 아레아식의 투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다. 능가경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7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열애지에 들어간 열애가 바라보는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학기를 이제 마치게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나머지 아직 1장이 안 끝났어요. 이제 2학기 때 7장까지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다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디에 의지해서 손종이 발생했는가. 달마대사가 왜 이 동토 중국에서 보니까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데 이만한 경전이 없다라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장벽과 같이 만들고 대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상만큼 뛰어난 것이 없다라고 달마대사는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2학기에도 신심을 잃지 않고 뭐가? 질문? 질문하세요. 착하고 아픈 게 우리가 우리는 뭐 제대로 알 수 없는 열애가 보는 게 또내 마음 사랑하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서로 풀려 죽여서 살인을 했다면 그래도 열애는 그 사람을 악하게 안 보는. 내 업이 전생에 그 사람한테 찔려 죽일 업이 있어서 찔렸다 그렇게 보겠지. 그러니까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씨앗이 있어서 발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의 문제로 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죽이고 그렇죠. 업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종자식이 그렇게 발화되어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열애만 사회가 공간 착하고
각하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죠. 왜냐면 전쟁에서 많이 죽여야 그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건 또 참 잘 공부하고 그 삐딱한 왜 등산에도 동호회라는 게 있잖아. 알아요? 동호회라는 거? 들어가요. 등산을 히말라야 등산하는데 길 가는 애 데리고 가자 그러겠어요? 등산 많이 한 동호회가 갈 거 아니에요, 히말라야 갈 때. 네. 그러면은 열애는 열애끼리 살지 왜 중생하고 같이 살겠어? 그런 열애는 열애들의 그 세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업이 풀려버리면은 족쇄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지. 이제 열애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지. 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공부는 질문이세요. 교수님 질문이세요. 근데 네. 이거 대상이 되려면 모르겠지만 그럼 그런 본인은 열애 그런 용서를 하시는 겁니까? 용서가 없는 겁니까? 용서가 있는 겁니까? 용서가 아니죠. 저 뒤에 있는 뒤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쪽에 뭐가 있나요? 저기 어떻게 되나요? 누구라고 칭해야 되나요? 관세음보살인가? 문수보살? 문수보살. 아, 그러겠네. 문수보살이겠네. 문수보살이 나와가지고 보살님한테 툭 쳤어. 그러면은 저 벽화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보살님? 뭐라고 하겠어요? 이 능가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는 전부 다 벽화에 있는 그림과 똑같아. 왜냐하면 자기의 업이 투사되어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대답이 됐어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라.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1학기를 마치고 9월 4일 2학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